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역학의 기본을 다뤘다면 오늘부터는 내 사주는 내가 풀 수 있도록 사주팔자에 대한 기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팔자는 천간열자와 지지열두자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천간의 음양과 지지의 음양을 알아야 합니다.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입니다. 갑을은 동광목입니다. 동광목에도 음양이 있습니다. 갑은 양, 을은 음입니다. 이때 갑에 오행을 더해서 갑은 갑목, 을은 을목이라고 합니다. 이와 똑같이 병정은 남방의 화로 병화는 양, 정화는 서방의 경신도 마찬가지로 경금은 양, 신금은 북방의 임계도 임수는 양, 계수는 음입니다. 무기는 중앙토로 무토는 양, 기토는 혹시 외우기가 어려우시면 홀짝으로 외우시면 쉽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것을 홀, 그리고 홀은 양, 두 번째 나온 것은 짝은 음으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다음으로 지지입니다. 지지는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입니다. 지지의 음양은 두 가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자는 양, 축은 이는 양, 묘는 순으로 음양이 구분됩니다. 이것은 시간을 나타낼 때의 음양입니다. 하루의 시간이 자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를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실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일명 계절 또는 십신 음양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임묘진 석달은 봄입니다. 이때 봄을 시작하는 인월은 양, 묘월은 음입니다. 그리고 사오미 석달이 여름이며 사는 양, 오는 음입니다. 이처럼 신유술 석달은 가을이며 신은 양, 유는 음이며 겨울인 해자축은 해는 양, 자는 음입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환절기에 해당하는 진미, 술, 축월이 있습니다. 이때 진은 양, 미는 술은 양, 축은 음입니다. 천간 음양과 지지 음양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자신의 사주를 보는 실전 코너에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은 오행입니다. 오행은 삼라만상에 작용하는 5가지의 기운인데 그것을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이때 목은 나무, 화는 불, 토는 흙, 금은 쇠, 수는 물을 상징합니다. 그림을 보세요. 오행이라고 할 때 행자의 자의가 가다, 다니다, 향하다입니다. 따라서 오행이란 5개의 기운의 끊임없는 운동성으로 인해 삼라만상은 변화 발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성질머리가 다른 5명의 사내가 있는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치고 받고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일정한 패턴과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 규칙성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또 우리네 삶에는 기리움화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오행 중에 목을 목재로 쓰는 나무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동방의 기운을 왜 목이라고 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방의 봄 기운은 생명력과 생동감이 있으며 쭉쭉 뻗어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과 함께 발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봄 처녀가 가슴 설레는 이유는 봄 기운에 발산하려는 기운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방의 봄 기운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질이 비슷한 목이라는 단어를 차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방의 뜨거운 여름은 화, 서방의 서늘한 가을은 금, 북방의 차가운 겨울은 수, 그리고 계절과 계절이 바뀌는 과정에서 기운과 기운을 중재하는 것이 환절기입니다. 이때 모든 것을 수용하는 기운이 땅을 상징하는 토입니다. 다음은 오행의 상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복희 씨가 천하에서 나온 용마의 등에 그려진 무늬를 보고 그렸다는 하도입니다. 상생은 하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극에서 발전한 사상을 사방에 배속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은 춥기 때문에 태음이 있던 북방수에 배속하고, 봄은 따뜻하니 소음이 있던 동방목에 배속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은 태양이 있던 남방화에 배속하고, 서늘한 가을은 소양이 있던 서방금에 배속하며, 중앙에는 환절기에 해당하는 토를 배속합니다. 이렇게 배속된 계절을 오행의 상생으로 설명하면 일양이 시생한 독립날부터 낮 시간은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길어진 낮 시간은 얼었던 대지를 녹이고 초목은 겨울잠에서 깨어 봄을 준비합니다. 따라서 삭풍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대지를 얼리는 추운 겨울의 목적은 결국 춘삼월의 따뜻한 봄날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겨울수가 봄목을 도와준다고 해서 수생목입니다. 다음은 봄날의 따뜻함은 초목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춘분을 기점으로 일조량을 증가시킵니다. 봄목의 따뜻함은 여름날 초목의 성장을 돕는다고 해서 목생화입니다. 그리고 다 자란 초목이 성장을 멈추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지를 기점으로 낮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러나 낮의 길이가 짧아졌다고는 하지만 여름날의 열기로 온 대지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대지의 열을 흡수하고 열매가 여물 수 있게 하는 것이 환절기에 해당하는 토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풍부한 일조량은 양질의 열매가 맺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화생토입니다. 다음 단계로 가을의 환절기는 심한 일교차를 발생시켜 덜 여문 열매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또 예쁜 색깔과 함께 당도가 높아지도록 합니다. 이것이 토생금입니다. 그리고 추워야 꽃이 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의 찬설에는 겨울을 재촉하여 초목으로 하여금 긴 휴식기를 갖도록 하고 다시 봄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금생수입니다. 다음은 오행의 상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오래전 중국 우임금이 9년 홍수를 다스리던 중 낙수에서 나온 커다란 거북이 등에 그려진 점을 보고 천지변화를 깨닫고 그렸다는 낙서입니다. 상극은 낙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먼저 수국화입니다. 물은 불을 끕니다. 그렇습니다. 수국화는 불을 끄는 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극의 목적이 단지 불을 끄기 위함이 아닙니다. 불에게 있어서 물의 존재는 일방적 공격일 수도 있지만 한없이 타오르는 성질을 제어하여 절도와 절제를 통해 바람직한 환경을 모색합니다. 따라서 상생이면 좋고 상극이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상극이란 조화를 위한 대립입니다. 다음은 화극금입니다. 불은 쇠를 녹입니다. 쇠는 불로 녹여야만 이기로 만들 수 있으며 쇠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쇠는 불에 달궈져야 단단해지듯 우리네 삶도 시련이 있어야 사람이 야무러지는 이치입니다. 다음은 금극목입니다. 나무는 한없이 자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 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나무의 성질을 제어하여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금의 역할입니다. 목극토입니다. 나무는 흙 속의 자양분을 통해 생장합니다. 땅의 입장에서의 나무는 지력을 소모시키는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땅에 초목이 없으면 땅은 단단해지고 불모지가 됩니다. 이것이 필요극입니다. 토국수입니다. 물은 어디로 흐를지 모르기 때문에 무질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을 가두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흙입니다. 그리고 물이 도도히 흐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흙입니다. 다음으로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관계로 오행의 상생상극을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결혼한 여자이며 내 이름은 남방화입니다. 남편 수는 나를 보호하고 관리를 합니다.
말이 좋아 보호자지 나를 힘들게 하니 남방화는 남편 수로부터 수국화를 당하며 삽니다. 이런 남편이 밉습니다. 남편이 밉다 보니 이런 자식을 나한테 장가 보낸 시어머니까지 밉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한테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남방화가 시어머니 금을 극하는 화극금입니다. 여기서 내 시어머니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 수를 생하는 것이 금이기 때문에 금은 남편의 어머니고 나의 시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남방화를 목생화하는 목은 나의 친정어머니가 됩니다. 좌우간 고부간의 갈등으로 화가 난 시어머니 금은 정작 남방화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친정엄마 목한테 딸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켰냐고 화풀이를 합니다. 딸 가진 부모가 죄인하고 했던가 친정엄마 목이 시어머니 금으로부터 금극목으로 싫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한 힘의 균형에서 아이 토가 태어났습니다. 이때 토가 자식인 이유는 화생토로 남방화가 토를 생각하기 때문에 토가 자식이 됩니다. 아기를 키우랴 집안일하랴 남방화는 몹시 고단합니다. 친정엄마 목은 힘들어한 딸을 보면 볼수록 외손자 토가 밉습니다. 이것이 목극 토입니다. 그러나 남편 수에게 아기 토는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려니 책임감과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아이 토가 토국수로 남편 수를 철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수를 극하는 토가 남편에게는 자식이 됩니다. 그동안 며느리 남방화에 대한 실망과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겼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시어머니 금은 손자 토가 태어나자 토생금으로 손자재롱에 사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손자재롱에 마음이 즐거운 시어머니는 당신의 자식인 수를 금생수하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백년손님인 남편 수는 나의 친정엄마인 목을 수생목하여 좋아합니다. 친정엄마는 사위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 목은 시집간 딸 남방화를 위해서라면 목생화로 무조건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남방화는 친정엄마 목보다는 오로지 내 자식 토만을 위해 화생토로 노력하고 희생하며 삽니다. 이것이 오행의 상생과 상극입니다. 이러한 오행의 그 생극작용은 사주에서 기륭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천간지지의 음양오행과 상생상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